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조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네. 숨어 지내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방송 좀 시작했고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정치 이제 총선 때 이제 좀 일들 때문에 이제 있다가 좀 쉬다가 방송을 네. 거의 처음 하는 겁니까? 뭐 딴 데는 한두 군데 나간 데는 네.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데는 아마 여기가 이제 고정으로 본격적으로 좀 갔습니다. 부탁을 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은 흘러갔고 앞으로 네. 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또 관계는 좀 괜찮습니까? 좋죠. 네. 예. 방송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 예. 케미가 잘 맞는다고. 케미가 네.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두 분의 이슈 화합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미국 갔습니다. 하와이 지금 간 상황인데 거부권을 출장에 돌아와서 귀국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자결제로 지금 거부 행사해 버렸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그게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네. 바로 그거에 같이 묻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예.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23일 날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면 27일인가 끝날 건데 네. 그런 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서 빨리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당대회도 봤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9일 날이 최상병 일주기니까 그렇죠. 그 네. 일주기에 아마 국회가 어찌됐건 이슈를 좀 그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재의결할 그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양하는 거면 빨리 던져주고 여당 전당대회 전에 재의결 표결이 가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아, 왜냐면 급하게 한 전략적으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일이 일주기고 23일이 전당대회잖아요. 19일이고 그러면 23일. 아마 이게 아마 20일이나 21일까지가 15일 기간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19일 전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슈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고 또 전당대회 지금 알다시피 이제 문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최상병 특검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네. 이게 아마 전당대회 이슈가 될 우려가 있어요. 늦어지면 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걸 아마 좀 우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해외에 있으니까 비판을 좀 덜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기는 올 텐데 사실은 이제 국내 네. 해외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이제 비판이 좀 덜 오니까 좀, 네.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부담이 좀 덜한 면에서 그렇다고 그런 것 하더라도 같아요. 참. 네. 오늘 근데 댓글들이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응원 많이 합니다. 괜찮아 딩딩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포프카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철근님하고 현근택님 케미를 너무너무 기대한다고 영원히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우리 네. 김철근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려고 네. 여러 군데에서 시도했어요. 예. 예, 여기가 지금 딱 세팅된 거는 여기 아유, 처음. 그렇죠.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면 결국은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불송치 발표를 하고 요것도 거부권 행사와 연관도 있는 것 같고 또 7월 19일 날 일주기 최상병 순직 일주기 23일 전당대회 합쳐서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년 동안 15번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방송법들 뭐 등등 법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가 이게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상 여야의 강대강 대치 네. 상황인데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네. 그다음에 야당은 국회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양 당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만 연출이 되는데 네.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치가 없고 사실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인 것처럼 이건 내전입니까? 가는 아하. 적대적 공생 관계 양 당만 보이는 이런 구조의 정치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네. 민생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외교를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예?
나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인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아요. 5년간 뭘 할 건가는 머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소명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 국회를 많이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을 설득하려면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회의는 아예 없어요. 네. 완전히 다 압박밖에 없어요. 압박과 압수수색과 수사와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한테 있다.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자꾸 야당 탓하는데요. 물론 야당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발목 잡고 너무 큰데 힘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김철근 총장님 조금 그런 이야기도. 근데 저는 예. 어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에 이제 명분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 그럼요. 왜 반대로. 그러냐면 예. 핵심적으로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정훈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있다라고 과실치사 부분입니다. 네. 과실치사분의 혐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도 보면 사단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예요. 지금 경찰에게 그 결론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법적으로 지금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지휘권이 없는데 왜 그러면 여단장이나 지금 대대장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경로한 원인도 거기에 있던 것이고 이런 걸로 사단장 책임 물으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도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준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그럼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고 사단장이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때문에 뭐 특검 명분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 외압 부분이잖아요.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경찰 수사와 관계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물론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수처 수사에서 밝힐 수 있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특검의 명분을 더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반대로. 것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야당의 지금 뭐 힘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높거든요. 네. 결국은 야당이라는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어쨌든 의사와 여론에 부응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힘자랑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어제 예를 들어서 예.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죠. 네, 당대표 지금, 후보가 그 예를 들면 제3자 그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네. 뭐 이런 수정안을 내시면 네.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재의결 상황이 왔을 때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치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냥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안을 내라는 거지.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상이고. 그럼 제3의 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네. 나는 그거 하면 무조건 반대야. 네. 그리고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돼. 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양당이 딱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사하는 겁니다. 서로. 예. 네. 이런 정치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야당 탓하고 국민의힘도요 여당입니다.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자,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잖아요. 보기에 그 이제 네. 위헌 얘기를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 걸 봤는데 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잖아요. 뭐였냐면은
결국은 2명을 임명했는데 네. 1명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때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건데 위헌이다,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결국 임명 안 하려고. 왜냐면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 예,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마지막 임명을 안 끝까지 했잖아요. 안 했어요. 임명 안 하니까 사실은 네. 결국 못 했잖아요. 네. 결국은 아마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닌가.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연장자 연장자 해버리니까 임명을 한다고 한다니까. 해버렸기 때문에 그 네. 마지막 카드를 놓친 게 아닌가 보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 임명, 그럼 임명하면 되거든요. 예. 인사권 침해라는 거는 본인이 임명 안 했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그 자동 임명이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국회가 의결을 해서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해갖고 방통위는 그런 안 적이 된 없어요. 경우가 네. 없었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법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어제 또 공개 보도가 됐죠. 지금 결국은 왜 이렇게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느냐, 이른바 구명 관련해서 녹취 자료가 아마 공수처에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취 자료?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기소되고 처벌까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 씨가 결국은 뭐 네. VIP에게 뭐 부탁하겠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아마 핵심적인 관건이 결국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왜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주려고 했느냐. 네. 지난번에 나온 건 카톡방엔 뭐 멋진 해병 뭐 해서 뭐 골프 치러 간다 막 이랬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단장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사단장하고 연락 안 하고 점심 저녁 식사를 잡을 수가 수가 없잖아요. 없죠. 군대 오래 계시니까 알겠지만. 네, 저는 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체력 단련장이요. 골프 치는 것도 사실은 물론 골프 치는 뭐 사단장까지 연락을 안 받아야지만 사단장하고 식사 자리 만드는 거는 참모들 나오려면 사단장이 계셔야 됩니다. 사단장과 참모까지 나오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결국은 아마 VIP한테 부탁한다. 우리가 뭐 VIP라 그러면 대통령 말고 VIP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본데 하필이면 또 경찰의 수사 결과도 임성근은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이야기 초점이 대통령과 임성근과의 관계로 모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녹취록이 더 파장이 좀 있을까요? 이건 전부 특검의 대상이 수사 그렇죠. 대상이 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 경위 자체가 밝혀지는 거고 네. 뭐 언론에 일부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부부하고 임성근의 어떤 사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영부인에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관련해서 뭐 무마 뭐 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요. 요즘 국민들이 엄청나게 영특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의 사이버 뭐 수사대라고 하는 것도 있을 만큼 맞습니다. 예. 다 알아요 이미. 네, 네. 이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라고요. 네. 이걸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막으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30만 명이 넘어갑니다. 7월 20일까지 지금 되는데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 아니에요. 탄핵을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어쩌면 국회에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에 요구하는 그 청원인데 136만, 14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또 국민의힘이나 측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147만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탄핵 청원?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어쨌든 이 국회의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거는 더 많았어요. 네. 40만, 150만, 50만 넘어 150만까지 150만. 갔었기 네. 때문에 다른 문제고 이번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본인 확인 절차까지 다 받게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1시간씩 막 대기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청와대 지금 그 청원 게시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만 이상이면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절차다라고 네. 보고 있고 결국은 아마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얘기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네. 못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잖아요. 1시간씩 기다려서 이거 청원을 할 그렇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네. 장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명품백이라든지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뭐 주가 조작이 아마 결혼 전의 문제고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아, 우리 부인은 얘기를 했어요. 손해 봤다. 아, 손해 얘기를 아니 뭐 했어. 저 이득 본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기 안 했으면 몰라도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그 선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사건이니까 관계 없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 네. 자, 탄핵 청원 청문회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고 김건희 또 이 모녀 장모죠. 증인으로도 이제 하겠다라고 어제 법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청문회 추진을 아마 예.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아, 못하죠 원래 네, 같으면. 그리고 네.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역풍인 게 있잖아요. 역풍일 수도 있고 항상 있잖아요. 후폭풍이 예.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네. 국민들이 네. 청원을 통해서 일단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청원 소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법사위 청원 소위에 넘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려 이게 130만이 됐는데 이미 국회 법사위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에서 증인까지 거의 확정을 해서 아마 예.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청문 절차를 갖게 되는데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청문 증인들이 나오면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네. 이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터부시해서 아 무슨 그 개딸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첨언하면은 예. 아마 지난번에 그 입법 청문회 할 때는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들이 컸어요.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아마 이 탄핵에 대해서는 최상병 문제도 있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나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되고 때문에 있죠.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이 증인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 특히 지금 문자 몰라야 되고 있는 이모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부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그 카톡방에서 관련된 분들을 아마 제가 보기 증인으로 다 부를 것 같은데 다 부르려 그 변호사든 해서 이런 뭐, 분들 예. 나왔을 때 뭐라고 할지 아하. 예,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저는 것 같아요. 이제 야 국회가 이런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국회를 보고 알았거든요. 국회 청문회가 다 가능하는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를 다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자.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이번에 박정훈, 임성근 그럼 답은 대장 나올 것 같아요. 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법적 절차 수사 얘기하는데 그거는 밀행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르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예. 언론에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법정도 뭐 공개한다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본인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법무관리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분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게 회수와 관련된 거다. 신범 아니면 절차가 전화 올 아니라.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서도 거부하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뭐 야당이 뭐 유효타가 없었다느니 뭐 실체를 못 밝혔느니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때도 보면 네.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실체를 밝힌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보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보지 말고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아, 거잖아요. 당연히요. 이른바 국민 여론. 네. 그러니까 실정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러니까요, 정서법이 그러니까 이 있죠. 국민정서법에 네. 해당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보고 예. 있는데 거기서 증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 태도, 그 얼굴 모양까지 예. 다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 진실을 말하는구나. 네. 아니면 저건 위장이구나.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거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청문회가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정치 이슈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뭐 1인 정당화 맞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 김철근 총장님 얘기 들어보고 현근태 의원님한테 당내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불출마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네. 역대 당 대표 연임한 경우가 예. 지금 24년 만인데 DJ 때 예, 맞았나요? DJ 때 네. 이후에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DJ 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당내에 우군이 많이 총선까지 본인이 공천 다 그 대표를 지내면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군이 많은 상황이에요. 굳이 당대표직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나 수사 리스크의 방어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스템으로 갈 거냐, 네. 이해창 총재 시스템으로 갈 아, 거냐. 이해창이 그 예. 당대표 총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대표직을 네.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대통령이 떨어졌고요.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고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았어요. 안 않고. 예,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네. 지금도 민주당에 자꾸 일극 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완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로 민주당이 정지돼 있는데 굳이 당 대표까지 네. 해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다 잠재울 이유가 있느냐? 아. 그럼 결국은 민주당을 원래 좋아하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불출마하는 게 답이다. 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같이 지금 말씀 아마 주시죠. 뭐 아마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네.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게 어느 정도 뭐 대통령도 예전에는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려도 네. 김철근 총장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약간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법인카드 추가 소환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어느 정도 결론은 정해진 거라서 이미 기소가 되면 그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국회가 이래저래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체제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정치 상황이 대비할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아마 대부분 그래도 좀 다행이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의원 혼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뭐 법을 어떻게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찬반 투표를 할지 말지 이게 사실 좀 곤란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 아시다시피 이장하고 뭐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다 기존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세종시에서 아마 출마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어가겠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마나 좀 힘을 발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난번 때도 박용진 전 의원하고 나왔을 때도 1대1로 붙었을 때도 77.77%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박용진 의원보다 더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눈에 띕니다. 자, 7월 23일인데요. 지금 첫 TV 토론회 열렸고 어제 TV조선에서 했고요. 한 4회 정도 TV 토론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참 어쩌면 좀 기대가 되는데 TV 토론회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네. 익심 당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같아요. 예. 익심 때문에 문자 익심 그걸로 난리 나는 아니 것 그게 같아요. 다예요. 다른 딴게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딴게 없어요. 없고 예.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네. 거냐 막 그 이른바 그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거 분석하기 바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데 네. 앞으로 임기 2년이니까 당 대표 후보일 때는 나는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은 이렇게 네. 이라도 좀 하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견인도 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 그 문자, 그것도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 네. 만약에 그 문자대로 뭐 의도가 서로 또 상반되던데 네. 사과를 했다면 뭐 총선 결과가 결과론적으로 뭐 어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과거를 파고 앉아 그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예. 네. 자, 총평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어제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수세 몰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인척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걸 누구냐 근거를 대라 얘기했는데 네. 원희룡 후보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얘기했다는 이것도 아니라 나 지금 그 얘기 안 안 했습니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공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뭐 증거를 내놓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네. 안 하겠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 저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원희룡 그건 후보님. 아닌데 약간 그렇죠. 발을 잘하시지 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면 그죠? 그런 네. 스타일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없거나 없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수세에 몰릴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그것들이 역공을 했을 때 원희룡 후보가 대응을 못하면서 그리고 이 문자 문제도 원희룡 후보는 본인하고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사과를 안 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 원희룡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세에 몰리는 게 몰리고 아닌데. 자, 그리고 이게 말미에 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가 있던데요. 요걸 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부인께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되는 그 일 또는 나선 것 자체도 불통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눈치 안 보고 대신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전하는 영상 메시지 이제 보셨는데 두 사람이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이 좀 세고 네. 뭐 명예 총재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 보고 속상한 거죠, 예. 총재하라 그러시지. 근데 야, 대놓고 이렇게 좀 창피하네요. 창피하다. 예. 저는 뭐 원희룡 후보가 뭐 우리 집안 얘기 담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네. 얘기야 뭐 약간 아부성 충성 맹세 같은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다. 네. 보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과연 맞아요. 같을까? 같나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같나요? 물음표. 같나요?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있을지 네. 아니면 본인의 안위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아.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약간 어찌 보면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물음표를 할 거다. 네. 나는 재창출에 관심 없어. 예. 내 권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 내 탄핵 안 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차이가 부분이다.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 XX 못 믿겠다 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슈아와 우리 현건택 변호사님 또 김철근 총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